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웃기는 뉴스. 이성윤 검사장이 얘들이 지금 검찰개혁을 막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피고인으로 만들었어. 아,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요거부터 털고 갈게요. 네. 이거를 아니 아무리 바빠도 기사를 기사처럼 써야 되는데 노컷 뉴스거든요. 김학의 출금 사건. 이성윤 지검장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한다. 지네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건 자유입니다만, 뭐 나올 거 없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게 바꿨네 얘네가. 얘들 캡처를 안 하면 안 돼요. 하도 그냥 뭐 소리서부르치 바꾸니까 요건데, 얘들 얘기도 안 하고 바꾸니까 이거 보세요. 아침에 보니까 피고인 전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피고인은 뭡니까? 검찰에서 기소를 한 피의자를 피고인이라고 하잖아요. 피고인석에 앉는. 제가 제 세컨 네임이 두 번째 이름이 피고인이잖아요. 아, 네. 27년 동안 계속 하도 피고인석에 많이 앉아가지고 그냥 피고인 그러면 자다가 네 이렇게 자동 왠지 이렇게 좀 치근한 느낌이 들지. 괜찮습니다. 피고인. 네, 피고인 이상호. 아니, 이상호 기자가 전해드리는 뉴스피행인데요. 얘들이 기사를 이렇게 쓴 거야. 피고인이라고. 근데 아무리 급해도 피고인석에 앉혔으면 좋겠지. 검찰개혁을 쓰레기통에다 버렸으면 좋겠지. 그래도 기본은 지켜야지. 그래서 얘들이 피고인 전환이라고 했다가 뒤늦게 잘못 썼구나. 피의자 전환을. 이러면은 뭔가 이렇게 에디터스 노트라고 해서 뭐 아침에 뭐 제목이 헤드라인이 잘못 나갔습니다. 이런 거라도 하나 좀 달아야 되는데 후안무치합니다. 그냥 정말 쥐같이 그냥 고치네요. 말도 없이. 쥐새끼처럼. 자, 웃기는 뉴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주호영. 네, 부정선거 의혹 발언에 이제 발끈 강병원 극우 유튜버 하라. 지금 주호영이 계속 부정선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국회 내에서. 강병원 스트롱 호스피탈. 제가 좋아하는 의원 중에 한 명인데요. 극우 유튜버나 하지 너 무슨 정치를 하냐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만큼 주호영 계속적으로 제기해 왔는데요. 오늘 뭐 며칠 전 기사입니다만 속보 부정선거론에 힘실은 주호영. 선거 무효 소송 진행하라. 네, 부정선거론에 계속 힘을 싣고 있어요. 주호영 씨는 참고로 원내 대표이죠. 국임당의 원내대표, 사실상 국회의원들의 대표인 것이죠. 그리고 국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저런 근데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 거 좋아요. 네? 이렇게 가는 거 좋습니다. 왜요? 민주당의 야당복입니다. 이거. 물론 그런데 네. 이제 우리는 요걸 보면은 진짜 참담한 거죠. 오늘자 기사인데. 네.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제 총선 직후에 부정선거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도 대회비로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호영은 원내 대표야. 네. 그리고 국임당의 공식 싱크탱크야. 여의도 연구원은. 여기서 지난 4.15 총선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부정선거 여부에 대해서 실사를 벌였대요. 그 결과 부정선거 없다. 연구 없다. 그 유행어 알아요? 네, 알죠. 연구 있니? 연구 없다. 이거 했던 건데 두 번이나 부정선거 없다 했는데 밖으로 릴리즈를 하지 않은 거야. 지네끼리만 알고 있었던 거야. 왜? 부정선거 이슈로 어떻게든 흔들어 보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기지 사기꾼이지 애들이. 그러니까 아닌 걸 알면서도 그럼 국민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지금 당대표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얘기하고 말이.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요.
뭐 그러면서 선거 재판이 지연되면서 뭐 대법원에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미 부정선거 아닌 거 알면서 정치 공세만 하면 뭔가 이게 기사가 따라오지 않잖아. 쓸거리를 주려고 또 이거를 또 소송까지 제기해. 네. 이런 게 바로 이 가짜 뉴스 전형 아닙니까?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 문제 제기하고, 그죠? 그렇죠. 나아가서 법원이 무슨 잘못입니까? 응? 이런 건 사실 무고로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가짜 소송에 대해서는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걸로 또 제대로 빨리 판결 안 한다고 또 대법원 또 흔들고 뭡니까 이거 깡패도 아니고 그냥 이상한 집단 아닙니까? 이런 분이 이제 판사 출신이라는 것도 좀 어이가 없고. 그리고 근데 네. 이거 기사 저는 중앙일보 제목도 요거 네. 발끈을 쓴 게 좀 웃겨요. 아 이거 신발끈이라는 뜻 아닌가요? 그런가요, 정말? 아니 발끈이 아니라 그냥 일침이라고 하든지 이게 그리고 밑에 기사 아래 보면은 강병원 의원이 반발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발이 아니라 그냥 지적을 한 거죠. 이런 경우에 네. 발끈 야 그 저 옆집 순이 아빠는 술만 먹으면 그 발끈 해갖고 말이야. 아 맞아. 이게 나쁜 행위의 감정적 돌출을 발끈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중앙일보는 정말 나쁜 언론입니다. 그러니까 발끈이라고 하니까 주호영 의원이 마치 뭔가 그 여당의 약점을 건드려가지고 여당에서 찔려서 발끈하는 이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정리해드렸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정선거가 이미 자기네 원내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2번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치공세, 부정선거라고 정치공세를 해왔는데 이게 사기 집단이죠. 근데 좀 딱한 사람이 하나 생겼어요. 민트동맹. 집에 못 들어가는 장도리가 없이는 민경욱. 경찰. 광복절 집회를 주최한 이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해서 전 의원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검찰 송치. 검찰이 송치됐어요. 재판받게 생겼습니다. 광복절 집회에 주최했다는 혐의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광복절 집회에서 뭐라고 그랬냐? 집회를 주최해서 뭐라고 그랬냐? 이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라면서 이제 규탄한 건데, 아니 민경욱한테 얘기 안 해줬어? 조영 씨. 부정선거 아니라고. 부정선거 아니라고 얘기해줬어야지. 그리고 왕따를 시켰어. 이렇게 또 민경욱 씨를. 그래서 결국은 검찰에 송치됐는데, 요게 옛날에는 검찰 송치면 검찰에서 뒤집힐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거의 어렵게 됐어. 왜? 올해부터 뭐가 달라졌죠? 네, 그렇습니다. 수사권이 검경수사권 재조정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요 수사를 경찰에서 옛날에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찰에서 재수사했어요. 그렇죠. 지금은 경찰이 수사 종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 아니래. 그러면 자기들이 수사해서 그냥 송치하지 돼요. 않을 수 않고 불송치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검찰이 송치했다는 거는 기소해 달라는 뜻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검찰이 기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좀 달라져서 검찰 단계에서 과거처럼 국임당에서 빽쓸 수가 없어요. 그쵸. 달라졌네. 네, 축하드립니다. 꼬린. 네. 검찰청 이름도 이제 바꿔야죠. 그럼요. 네. 네. 빨리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바꿉시다. 자, 안철수 웃고 갑시다. 네. 자, 의사 안철수 이 시기에 급하게 라고 해서 이 시기에 왜 급하게 이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 의사들에 대해서 면허 정지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의협 아바타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정치인이 아니라 너 의협 아바타냐? 라면서 국민들이 묻기 시작했다. 안 웃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제 하신 말씀이 더 웃긴 것 같아요. 뭐라 그랬는데요? 의료법 개정안 찬성하지만 시기상 반대한다. 찬성하지만 반대한다. 네. 사랑하지만 떠난다. 사랑하지 않는다.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요? 네. 안철수라고 모든 말이 다 웃기는 건 아니겠군요. 네. 아이고 너무나 쉽게 생각했습니다. 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웃음을 뉴스 속에서 추출하기란 정말 정말 어려운 일 같아요. 네.
조선일본의 일본 사랑에 대해서 한번 네.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일본 내일부터 백신 접종, 한국 OECD 37개 중 백신 꼴찌! 접종 꼴찌. 아니 근데 아. 이거 지난주 기사인데. 네. 예. 아, 근데 가져왔어요, 일부러.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뭐 얼마나 차이 난다고. 접종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 구조가 네. 조선일보가 정말 싼 게보다 더하다는 게 음. 드는 게, 일본은 내일부터 하는데 한국은 꼴찌다. 이게 그거잖아. 옛날 그 주옥 같은 조선일보의 히트작. 똑같이 3월부터 접종을 해. 근데 일본은 이르면 3월부터고 우리는 빨라도 3월부터야. 어떻게 이렇게 기사 헤드라인 달리 써. 그러니까 뼛속까지 친일인 거야, 애들은. 네. 그래서 일본은 내일부터 하는데 우리는 한국은 꼴찌다. 이런 기사를 계속 썼어요. 사설까지. 사설. 세계 102번째로 백신 접종. 한국이 이런 나라인가. 어쩌라고. 네. 응? 자,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자, 실제 일본 상황을 한번 볼까요? 백신도 주사기도 없다. 계획보다 밀린 고령자 백신 접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제 올라온 기사거든요. 네, 난리가 났는데, 네. 이런 거는 기사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특수 주사기도 없고 그냥 백신 접종 계획 틀어진 일본, 한국 업체에 손을 내밀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다가 지금 네. 구걸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사기 좀 어떻게 좀 달라고. 어? 이런 거 기사 안 써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이게 거의 지금 고령자가 접종을 못 하고 있어요, 일본이. 그래서 한 다다음 달 정도 돼야 이제 집 접종이 뭐 시작할랑 말랑 하는데, 글쎄요. 일본이 좋으면은 이런 분들이야말로 일본에 가셔가지고 먼저 뭐 맞으시던지. 그냥 지희 씨가 한마디로 규정했잖아요. 네. 조선 일본. 네, 조선 일본은 조선 일본. 네, 조선 일본이라고 하면 조선 일보에선 좋아하겠죠. 네. 그럴까요? 좋아하죠. 본인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일본이랑 동급 취급해 주는데. 낭보를 하나 전해드릴까요? 네. 저희가 어제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거의 사실로 확인이 되어 가고 있어요. 뭐냐면 방용훈 씨 있잖아. 코리안 호텔 회장. 살아서는 코리안 호텔이 자기 거야. 전 세계 뭐 15개인가 있다고 그러죠, 호텔이. 그죠? LA도 있고. 네. 살아서 그렇게 부자고 집이 많고 호텔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죽어서 좀 묻힐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망했잖아요. 세브란스에서 폐암으로. 근데 이제 묻으려고 의정부에 딱 갔는데 고발 뉴스에서 의정부 방시일과 호화분묘가 그린벨트를 불법으로 훼손했다라고 계속 고발했잖아. 네. 안진거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잖아. 그래서 묻으려고 갔더니 의정부시에서 못 묻게 했대. 그래서 지금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라 제대로 지금 자기 묘자리를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저희 고발 뉴스가 그동안 열심히 취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그 선산을 올라가려면 저희 촬영팀, 저희 제작팀, 이 진혜섭 PD와 김용우 우리 PD 등 촬영팀이 산을 막 가시밭길을 몇 시간을 헤매야 올라갈 수가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정문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차례 가서 그거를 찍어서 사실 보도를 한 건데, 여하튼 우리 진혜섭 PD와 우리 김용우 PD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있다. 이미란 씨가 아마 귀신 얘기하면 뭐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 네. 이미란 씨의 원혼도 있는 것 같아요. 무섭죠. 그렇죠. 아니 근데 정말 그런 거 믿어요. 네. 정확하게 지금 방용훈 씨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 중인데 여하튼 거기로 못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게 좀 세상 제대로 돌아가는 뉴스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아니 사실 어쨌든 당연한 사필규정? 건데. 네. 아니 불법인데 왜 그렇게 꾸역꾸역 하려고 그러는지. 그러게 말입니다. 네, 불법을 저지르는 게 일상이 되어가지고 어마어마한 특권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조선 일본에 대해서 저희가 좀 파헤치고 있는데 요 기사 오늘자 기사예요. 요 기사 한번 제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한독.
그 조선일보에서 단독을 한 건데 네. 이제 김경수 도지사의 2심 실형이 나온 날 김경수 대법원장이 해당 판사에게. 네, 해당 그 담당 판사한테 전화해서 부담을 덜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게 근데 뭐 본인들이 확인을 한 것도 아니고 소문을 가지고 썼더라고요, 기사를. 근데 자 보세요. 제목에 부담 덜었다라고 해당 판사가 김명수 대법관한테 이야기한 걸로 다이렉트 코어테이션이 돼 있잖아요. 직접 인용. 이거는 더블 퀘스천, 이게 겹 인용 부호는 네.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다라고 할 때만 직접. 쓰는 거예요. 네. 그죠? 이 전화를 둘 사이에 이런 부담 덜었다라고 한 말을 한 걸 기정사실화하고 그렇다면 그 전화를 왜 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는 기사입니다. 이거 단독을 달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루머예요, 루머. 팩트가 없어요. 이를테면 뭐 김명수와 해당 판사 사이에 뭐 통화 녹취록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 엉터리 기사는 처음 봤어요. 이거 조선일보가 이제 확실히 급한 거예요. 어? 이제 망할 때 보통 조직이 붕괴돼서 망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과거에 조선일보 이러지 않았어요. 되게 정교해가지고 뼈 때리는 기사로 빨갱이 사냥하고 그랬던 매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0여 년 전만 해도 조선일보가 밉긴 하지만 얘네 기사를 안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팩트라서. 울면서 기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거는 완전히 얘네 저널리즘의 기본이 이제 망각되고 붕괴됐구나. 얘네가 그냥 가로세로 연구소나 똑같은 그냥 우익 유튜버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 선고를 때린 김민기 부장판사한테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화해서 이번 판결 수고했어. 대법원이 부담을 덜게 됐네. 취지의 말을 했다는 얘기가 법원 안에서 퍼지고 있대. 뭐 에피킬라야? 그냥 축 퍼지고 있어? 방구 냄새처럼 축 퍼져 보여.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공보관 통해서 물어봤더니 확인 안 해준다. 그러면 담당 김민기 부장판사에 물어봤더니 확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대. 그럼 확인할 수 있는 두 주체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믿고 싶은 정황이 있더라도 없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방 안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파 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막 공중에 떠돌고 있겠죠. 그죠? 여기 순인의 삼촌이랑 아줌마랑 막 통화하는 내용 공중에 떠도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하지만 이게 송수신 장치를 통해서 우리 귀로 전달되지 않으면 없는 얘기인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는 거의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자, 아니,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단독까지 달아서 막 이렇게 표까지 만들어서 뭐 그 부담을 덜게 됐다는 발언에 뭐 해석 하나는 이거고 해석은 이거고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유치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없는 얘기를 가지고 쓴 건데 이럴 경우에 쓰는 게 이른바 그 라면 저널리즘이라고 합니다. 신라면 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 확인은 안 돼. 하지만 이렇게 해서 김지사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당시 이런 말을 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했다면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만약에 했다면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거 뭐하러 써? 무슨 의미가 있어? 자, 그리고 나서 했다는 거를 전제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표를 건너뛰면 여기서 했다면이라는 가정법 톤인데 이 표를 넘어서면 이제 팩트가 돼요. 그러면서 그럼 왜 했을까로 넘어갑니다. 왜 했을까? 자, 정확한 발언의 취지는 확인되지 않았어. 이거 발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면서 갑자기 정확한 취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말을 했고 그 말을 한 취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정교한 라면 저널리즘의 아주 폐해인데. 자, 그러면서 상반된 두 가지 해석이 나온대.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했다면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거꾸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는데 부담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기사를 냈는지 결국은
대법원 사법부 흔들기다. 이런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사 보지 마시고요. 저희가 간간히 웃겨드리면서 비평해 드릴 테니까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요거 혹시 웃길지 모르겠어요. 진중권 네. 오랜만에 나왔네요. 검찰개혁 주도하는 사람들 검찰 모른다. 조국이 뭘 알겠나? 라고 진중권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뭐 얼마나 잘 알아서 이런 얘기를 자, 지금 하시는지. 검찰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 조국 장관 법학 박사입니다. 네. 그리고 추미애 장관 판사 판사 출신 출신이죠. 율사입니다. 진중권 검찰 개혁 뭘 알겠냐고. 박사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냥 미학 석사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냥 어줍지 않은 얘기를 하면 무시하면 되는데 머니투데이는 돈 얘기나 좀 하지. 그러니까. 돈 사람 얘기를 계속합니다. 돈 신문입니다. 저희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중계를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바로 이 검찰 개혁을 막아내려고 하는 민주당 내 안팎의 그 사마귀 떼가 있습니다. 제거하려면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자, 지금 박범계 장관이 청와대 대통령이 속도 조절, 검찰 개혁 속도 조절 주문한 바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거기에 이어서 또 우리 유영민 비서실장 국회까지 나와서 속도 조절을 대통령이 당부했다는 말 없었다라고 재차 부정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럼 없는 말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특히 요 대표적으로 한겨레에서 요 기사를 나머지 기득권 매체와 함께 경향신문도 마찬가지고요. 부채질해 왔는데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흔들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오전에 네. 회의가 열렸어요.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검찰개혁 태스크포스 이름하여 검찰개혁 특위 회의가 열렸는데 요 검찰개혁 특위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윤짜장의 광포한 난리 그 상황극이 작년 말에 계속 펼쳐졌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 원래 검찰개혁 특위라는 이름으로 있지 않고 분리돼 있어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근데 요거 그냥 강화시킨 겁니다. 검찰개혁 특위로. 자, 상당히 힘이 들어가 있는 그런 조직이에요. 여기서 오전에 비공개로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논의 가닥이 잡혔다는 거예요. 일단 가장 이제 현안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어디다 둘 것이냐.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행안부에는 경찰이 지금 강화돼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찰청장은 이제 법제상 행정안전부 장관 밑에 있잖아요. 지휘를 받도록 돼 있죠. 그러면 여기 경찰청장 밑에 요 본 조직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경찰권을 지방 시도 경찰청장 단위로 로컬라이제이션 하고 있는 과정에 있지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만 기존 경찰 시스템을 이제 자치경찰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고 그 경찰청장 밑에 차장 위에 국가수사본부 이른바 한국형 FBI죠. 국수본 네. 국가수사본부가 들어오는 거. 이번에 이제 국수본 본부장 초대 본부장도 임명이 됐고요.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경찰청 산하에 사실상 좀 상이한 경찰 조직이 있습니다. 수사 조직이 비례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법무부 산하로 새로 현재 주요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발굴해가지고 수사청으로 법무부 산하로 만드는 걸로 가닥이 잡혀나가고 있다. 그리고 징계도 지금 검찰 징계위원회 별도로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그냥 일반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뭐 진짜 검사들이 무슨 뭐 통뼈야? 똑같이 그냥 공무원 야 똑같이 가서 징계위원회 가서 비리가 확인되면 징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뭐 이런 내용들 수사청의 명칭은 중대범죄수사청. 근데 뭐
중범수 뭐 이상하잖아요. 그냥 수사청으로 불리게 될 네, 것 같아요. 수사청. 그리고 소속은 법무부 산하로. 네. 그리고 직업의 업무상 이름은 수사관이 가장 유력하다고 그래요. 수사관. 수사관. 네. 네. 그러면 남는 게 이제 그 넓적다리 뼈에서 이렇게 다 고기 발골하고 나면 이제 사골이 남잖아요. 사골. 네. 사골의 이름을 기소청. 기소청. 수사청. 고기는 다 남은 고기는 수사청. 그다음에 이 사골은 기소청. 기소청인데 기소관이 되는 건가요? 기소관이 아니라 공소관이라고 한대요. 공소관. 그러니까 뭐 기소 중에서 뭐 기소, 공소 뭐 같은 말로 쓰는데 기소관 혹은 또 공소관. 공소관 쪽으로 많이 좀 쏠리고 있나 봐요. 기소관은 좀 약간 좀 공소관, 공공의 소를 제기하는 관리다. 소를 제기하는 관리다. 그러니까 기소는 소를 제기한다는 뜻만 있는데 공소는 이제 공적인 소를 국가를 대신해서 소추하기 위해서, 정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공소관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충분히 지금 속도 조절을 대통령이 얘기하기 전에 충분한 속도 조절을 했기 때문에 3월 중으로 발의를 한다는 입장이랍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발의하려면 이제 법안을 뭐 연구를 많이 해야겠죠. 상당히 좀 스피디하게 진행된 건 맞습니다. 해외 사례라든가 또 국내 다른 법령과 충돌하는 것이 있는지 그거 좀 정확하게 좀 살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조직을 가동시킬 수 있는지 해서 이제 3월 중으로 발의를 하고요. 네. 6월 중으로 통과하는 거, 상반기 중으로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진짜 이게 정말 국민의 힘이네요. 정말. 그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임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국민의힘입니다. 정말 180석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능한 건데 전에 뭐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진짜 좀. 그래서 이제 시행은 1년 정도 유예를 하고 자 이제 뭐 시뮬레이션 해야겠죠. 그리고 또 조직을 준비도 해야 될 것이고 사실 검경 수사권 독립 또는 분배도 유예 기간을 거쳐서 지금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내년 6월이면은 뭐 새 정부 하에서 본격적으로 수사청 그리고 기소청이 이제 발골된 상태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쉽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김용민 의원의 편지가 그런 의미에서 저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거든요. 한번 요 좀 내용을 살짝끔 길긴 하지만 한번 우리가 공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김용민 의원이 이제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검찰의 인적 네트워크가 총동원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친검 언론과 학자들 그리고 검사 출신 변호사들 및 친검 변호사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척하면서 한마디씩 거둘 것입니다. 검찰은 국회 인적 연결고리를 총동원해서 개혁 세력을 분열시키고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그중에는 국회의원조차 자신이 동원되는지 잘 모르는 상태로 동원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론은 수사, 기소, 속도 조절론을 들고 나와 청와대와 민주당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 유영민 비서실장의 국회 발언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수사와 기소에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대선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자기 공약을 이행하지 말라고 야 속도 조절해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제가 타임 플랜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6월까지 법안 통과시키기도 전력 질주에도 빠듯한 상황이긴 해요. 근데 6월 통과하고 내년 6월에 1년 그 유예를 거쳐서 시행한다 하면 더 늦게 이른바 속도 조절을 하면 대통령 임기 내에 이 주요 자기의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워집니다. 근데 대통령이 왜 속도 조절을 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책을 읽어보면 공적인 문재인과 사적인 문재인이 있죠. 그죠?
근데 공적인 문재인과 사적인 문재인이 겹치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이른바 대통령 노무현의 국가개혁, 국가개조를 이어서 완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적인 자아와 그리고 사랑했던 동지, 사랑했던 인간 노무현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를 지켜내지 못했던 그 자기 마음속 아픔이 있습니다. 그 두 자아가 겹치는 지점이 바로 검찰 개혁이에요. 검찰에 대한 원망도 있겠지만 검찰 개혁을 통해서 정치 개혁을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경협을 위한 경제 체제, 발전적인 공생적 경제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합니다만 아마 대통령이자 인간 문재인으로서는 검찰 개혁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임기 내에 마치려면 6월 내에 통과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를 지금 민주당의 초선 중심에 훌륭한 의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대통령이 야 천천히 해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절대 여러분들 오보에 속지 마셔야겠습니다. 자, 얼굴도 한번 기억할까요, 우리? 쭉 보이죠? 네, 철험회라고 네, 철험회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데 최강욱, 김남국, 이탄희, 김용민, 이탄희도 옆에 있고. 장경태 의원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자, 이분들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켜드리고 더 힘을 가지시라고 복돋아 드릴 수 있는지 함께 좀 고민하고 행동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네. 램지어 속보. 램지어 속보 좀 가볍게 네. 공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램지어. 지금 기분 좋은 뉴스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네. 게임 이론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도 램지어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라는 램지어가 무슨 연합뉴스에 같지 않은 네. 논문 쓰면서 게임 이론에 근거해서 썼다 이러잖아요. 여하튼 게임 이론 함부로 팔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 이론으로 노벨상 경제학상을 수상했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램지어 교수보단 이분의 말이 맞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네. 10살짜리 소녀까지도 계약한 매춘부다. 예. 그게 말이 되는 10살짜리 소녀가 계약의 뜻을 알까요? 그쵸. 그냥 끌려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강제 인신매매와 성폭행의 정도가 여성 아동애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천인공노할 이 팩트 자체죠. 근데 이거 가지고도 10대 소녀조차도 계약하에 돈 벌려고 매춘했다라고 주장하는 램지요. 이게 경제학자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있답니다. 반박 연판장을요. 본인의 논문에 이제 이런 소녀의 이야기를 썼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약한 매춘부다. 10살짜리 소녀에게. 네. 그 램지어 같이 기본적으로 학문의 이름을 팔아서 돈 받고 영혼을 파는 자들이 그야말로 정신적인 매춘부들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자, 지금 연방 의원들이 계속 미국 같은 경우에 램지어 비판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들을 이고요. 네. 그런가 하면은 각국의 또 교수들이 램지어의 논문을 철회하라라는 서명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200명이 넘는 교수가 이렇게 학계에서도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여성계 그리고 미국 정계까지도 움직이고 있어요. 이번 참에 그야말로 일본의 전쟁 범죄 중에서 가장 반인륜적이었던 것이 위안부 제도를 통한 노예화였는데 이 사안이 램지어 때문에 다시 불거지게 돼서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다행스럽지 않나. 근데 여전히 대한민국 여가부만 쉬쉬하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네. 여가부에서 여가부가 위안부 피해자 영문 증언집을 만들고도 2년 넘게 쉬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혈압이 약 20 정도 상승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위안부 피해자 영문 증언집을 만들어서 외국에 뿌려야 이게 여러 가지 텍스트로서 활용이 되고 전 세계 인류의 양심이 일본을 규탄하는 목소리로 더 크게 불어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라고 여가부의 중점 사안이 돼야 되는데 여가부가 뭘 했습니까? 여가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던 거 아닙니까? 박근혜 때 김재련 같은 친구를 국장으로 앉혀놓고 응? 여가부가 저는 결정적으로 그 지점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우리 대한민국 여성의 대표적 자존심, 일제 침략을 통해서 무너진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인권, 여성의 자존심을 되살리는 역할을 여가부가 반드시 해냈어야 되는데 오히려 2차 가해를 했잖아요. 두 번째 능욕을 한 거 아닙니까? 네. 돈 몇 푼 받아서 어떻게? 야 돈으로 그게 국가를 통한 성매매 아닙니까? 그게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정대협과 당시에 서울대 측이 2001년에 증언집을 만들었고 개정판을 영어로 옮겼대요. 그럼 요거를 좀 풀어줘야 되는데 다른 무슨 뭐 일본어판도 만들었고 다 만들어서 넘기고 있는데 이상하게 영문 증언집만 2년 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 왜 그거 안 하냐 그랬더니 저작권 문제가 복잡해서 전문가에게 자문 중이라고 그랬대. 여가부에서. 미친 거 아니에요 여가부? 응? 다른 일본어로 번역해도 되고 국문으로 이미 나와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돼? 만에 하나 문제 되더라도 여가부에서 풀면 되지요. 자기들 철밥통 지키기 위해서 혹시라도 자기네 철밥통에 흠집이라도 날까봐 한시가 급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를 아직까지 또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영문에만 개인정보가 적용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하고 있어요. 여가부 정말 실망이고 지금이라도 아니, 전문가의 자문이 언제쯤 끝날지 미주스라고 하네요. 그럴 거면 왜 나라 돈을 들인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보신주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차라리 그러면은 뭐 이 관련된 단체에 돈을 지원을 해서 이거를 제작을 하게 하던지 본인들이 나서기 두려우면 빠지든가. 네. 자 그런가 하면은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미쓰비시 대표적인 전범 기업이고 이번에 램지와한테 돈 주고 한국민 능욕하라고 사주한 포주 같은 놈들이죠. 네, 그 미쓰비시 이제 항의 방문을 했던 대학생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그 재판부를 규탄하는 어느 나라 재판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미쓰비시 같은데 찾아가가지고 항의 방문 더구나 이거는 무슨 뭐 램지어한테 돈 대주기도 했지만 이거는 이제 또 징용 일제 징용하고 입 닦은 놈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학생들이 찾아가서 규탄했어. 그런 걸 안 대학생들이 안 하면은 뭐라는 말이야? 일배지사라고 상을 줘야죠 나라에서. 이렇게 해서 일부는 이제 그 로비 같은데 나가서 이렇게 사과를 요구를 했나 봐요. 요걸 가지고 주거 침입이라고 걸었대요. 얼마냐? 유죄가 나왔는데 총 5,100만 원의 벌금과 유죄를 선고했대요.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과거 전두환 때도 이 정도면 훈방했거든. 아니 일본 가서 판결 받은 거 아니죠? 우리나라 판결 만든 거죠? 근데 정말 더 화나는 거는 최근에 서울시 사무실에 무단 침입했던 절도했던 조선일보 기자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 원밖에 안 내렸다. 학생들한테 5천만 원. 학생들이 돈이 많아 조선일보가 많아. 이런 따위가 지금 아니 그리고 이 죄질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 도둑질이고 요거는 애국적인 그쵸. 이른바 국민의 의사를 공익적으로 대변한 거잖아요. 여하튼 대한민국 재판부 규탄합니다. 자, 아이고 지금 웃기는 뉴스 하나만 더 전해드려야 되는데 이수정이 웃겼어요. 잠시 뒤에 광고 전해드리고 이분이 또 떠오르는 안철수 이수정 교수 경기대 웃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좀 화나게 했는데
웃기기 시작했어요. 정책 자문은 하되 정치는 안 안 할 하겠다라고 것이다. 선언하며 나경원 캠프에 합류했어요. 네. 이걸 보고 자기가 뭐 박원순 뭐 시장 뭐 한마디로 잡으려고 국힘당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뭐 국힘당으로 들어가면서도 말이 많았잖아요. 그랬더니 자기 정치 안 한다 그랬는데 나경원 캠프에 합류한 것은 아주 명시적으로 이제 당파성을 가지고 4명 중에 1명 골랐다는 게 이미 정치 행위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 놓고 자기 정치 안 한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방송까지 출연해가지고 공세적으로 정치 행위를 방송, 언론을 통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수정. 성비 위로 치러지는 보궐선거. 민주당에 실망해서 이제 나경원 자문을 한다. 자, 민주당 일단 투표하지 말라는 뜻이죠. 네. 그리고 성비위로 치러진다라고 하면서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네거티브인데요. 네. 정말 하루아침에 가장 국임당다운 그쵸. 정치 일꾼으로 돌격대로 변신을 한 이수정 씨 모습 다시는 캠퍼스로 좀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방송에서 전문가 연하면서 인터뷰하는 것도 보기 싫고요. 그 성비위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라고는 하지만 글쎄요. 이게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인정을 했다고 칩시다. 뭐 서울시 서울은 같은 경우, 성비위로 치러지는 게 아니에요. 예. 서울 지자체장이 거리에 따라서 치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가 발생한 인과관계에서는 밝혀진 바 없어요. SBS가 유일하게 오보를 했죠. 나 말고도 피해자 많아. 등 보도하고 이것 때문에 자살한 거 아니냐라고 가르마를 타버렸죠. SBS. 네. 습스 쓰레기들이. 그런데 그거는 걔네의 뇌피셜이고 확인된 바가 없어요. 확인된 것은 박원순이라고 하는 정치인, 거목 정치인이 쓰러졌다, 사망했다라고 하는 가슴 아픈 사실. 그거 유일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에 따라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것이지 성비위로 치러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 아이고 웃기는 뉴스 하려고 그랬는데 정색을 해버렸네. 하나만 할게요. 요거 웃기겠다. 네. 박영준. 박영준 쓴소리, 베테랑 콤플렉스 반성하고 보수 유튜버를 끊어라. 이게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한 네. 반년 전 얘기입니다. 박형준이라는 자가 지금 MB 당시 4차례 책임자로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네. 한두 명도 아니고 한 2만 명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방송 등을 통해서 막 자기가 정치 전문가 연양하면서 보수 유튜버랑 끊어야 총선 같은 패배 안 한다. 이제 태극기 모독부대 유튜버에 너무 의존한다. 60대 이상 영남권 이 보수 유튜버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이 지지층이 갇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6070 세대라고 하죠. 너희가 베테랑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뭐. 그러니까 그렇게 보수 유튜버들을 공격하고 네. 갇히지 말라고 그랬던 자가 보수 유튜브에 출연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가로세로 연구소 태극기 모독부대 대표적 방송인데 여기 나가서 약을 팔았습니다. 이런 자입니다. 급하면은 지가 한 말 다 그냥 팔아먹는. 부산에서 혁신적 민주적 리더십 보여주고 싶다며 자기가 절대 출연하지 말라고 그랬던 보수 가로세로 연구소에 출연해서 발언을 하고 있어요. 믿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이제 4월 15일 그 총선에서 뭐 선거대책위원장 하면서 공천관리위원 이런 것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총선에 대해서 책임을 황교안 씨만 지고 물러날 게 아니라 이 박형준 씨도 본인이 책임을 지고 당분간은 이런 큰 선거에는 그 엄두를 내지 말아야 하는 게 예의가 아닌가, 국민을 향한, 지지자를 향한.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